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온 영어 대표 강사 그리고 공감 영어의 저자 저는 제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공무원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또 시기별로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무엇을 공부하면 좀 더 효율이 높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늘상 듣는 질문인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계획조차 짜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높이 혹은 자신의 성적 아니면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을 짤 수 있고 그때부터 확실하게 공부 영역으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확실한 계획을 한번 짜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정도를 공무원 영어를 공부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이렇게 흘러가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강사, 모든 커리큘럼이 일단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심화로 가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수준을 어디로 볼 거냐. 만약에 내가 초시생이다. 잘 모르는 게 많고 아예 베이스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을 여기서 할애하셔야 돼요. 기본기를 쌓는데 그 기간에 반을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초시생은 아니고 영어도 조금 할 줄 안다. 아니면 내가 공부한 적이 있고 시험도 몇 번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반을 여기서 할애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기준을 드렸어요. 나는 초시생이다. 1년이 남았다. 그러면 6개월은 기본기 쌓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재시생이다. 난 좀 안다 하면 심화부터 요 앞쪽까지 1년의 반 정도 할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년을 딱 정해놓고 수험 기간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 앞에 시험도 여러 번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가진 수험 기간이 대략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인 분들 있을 거고 아니면 좀 급박하게 남아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반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한 그 앞에 8개월, 10개월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절반을 나누세요. 기간으로. 그래서 기간의 반 정도를 초시생은 기본기를 닦으시고요. 재시생은 여기까지 앞에 걸 다 하는 거 기본과 심화를 닦는데 절반 정도의 기간을 할애하세요.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 그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에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된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라. 이런 조언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단계는 첫 단계가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풀어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그러면 뒤쪽에 기본기 다 쌓고 심화과정 다 쌓고 실전 문제로 대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영어 공부를 할 때 뭘 하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공부 많이 하고 또 그 영어 공부를 해본 경험도 많고 그것 따라서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쉐도잉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영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누군가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또 누군가는 차라리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라. 되게 많은 조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정해진 시간에 확고하게 하려면 일단 어떤 조건에 한해서 그게 발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성적을 높이는 단계에 가시려면 여기 기본기는 나한테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적용을 하면서 아, 내가 이거 잘 안 됐었네. 다시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험 기간의 절반 정도는 기본기를 쌓으시는데 그 기본기가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기본부터.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 아니면 내가 재시라서 영어 커리큘럼 한 번은 해봤다. 요러면 여기부터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기본은요. 완전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법적인 거를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법의 부정사에 대해서 배운다. 이러면 심화로 가면 부정사 문제부터 풀어요. 그 부정사 문제를 놓고 얘가 어디에 해당했고 얘가 어땠고 그래서 난도 높은 문제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심화 과정이에요. 이론이 있지만 그 이론이 일단 베이직이 있는 위에다 쌓는 게 심화 이론이에요. 그게 아니고 기본은
부정사라는 것은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품사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품사는 뭐 부정사 예를 들어서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다음에 동사원형 쓴 건데 그 to 부정사니까 부정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뭐가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뭐가 있고 이렇게 이론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론이면 얘는 이론 심화가 되는 거죠. 기본기를 쌓으시려면 여기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려면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기본을 들을 능력도 안 된다.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나 지금 투부정사 처음 들어봤다.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저게 무슨 얘기더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초시생인데 다른 직렬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직렬에 영어 없는 과목 공부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영어는 완전 처음이다.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좀 잘 이해하고 싶은데 완전 용어조차 생소하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입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용어조차 생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문 강좌가 되어 있는데 입문을 내가 고등학교 영어 정도는 이해한다 라고 하시면 입문 안 들으셔도 돼요. 완전 생기초부터 다시 하고 싶다. 난 완전 비기너야 아무것도 몰라 하시는 분들은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간에 따라서 여기에 할애하고 여기에 할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심화까지 다 쌓고 나시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완성이 되면 그때서부터 문제를 풀면서 습득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문제를 풀면 답지부터 찾게 돼요. 그 답지 보면 답지 설명 다 돼 있죠? 그거 봤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았어. 그 문제 또 나오면 풀 수 있나요? 못 풀어요. 내가 기본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답지를 봐도 그게 내가 체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이론 먼저 쌓으시고 기본기를 하시고 이때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시작하는 거죠. 물론 기본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본기에 관한 문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한번 풀고 여기 한번 풀면은 문제를 똑같이 풀어도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반의 기간을 뒤쪽으로 가실 건데 초시생인 경우에 기본 쌓고 나머지 반 가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1년이 목표라면 기본에서 심화로 넘어가는데 한 요 정도 잡고 초시생이라면 1년의 반은 여기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보내시면 돼요. 3, 4개월 정도. 마지막에 한두 달 남았을 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풀어왔던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서 실전 문제를 푸는 게 되겠죠. 실전 문제. 여기서는 여기에 맞는 문제를 풀었고 여기서는 여기에 맞는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걸 연습하는 단계로 돌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출문제는 계속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출은 흐름이 있어요. 옛날 문제하고 요즘 문제가 달라요. 앞으로 나온 문제도 달라요. 그리고 트렌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나온 국가고시 문제들은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막 방역 이런 거 아니면 쿼런틴, 뭐 자가격리 이런 단어들 막 시작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출제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태가 끝나고 다른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출은 과거의 문제예요.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즉 실전 경험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돼? 트렌드를 반영해야죠. 그때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 때는 내가 어떤 유형에 약하더라. 아,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 약점을 찾는 거예요. 약점 찾기. 여러분, 기본기가 있어야 약점을 찾고 보완을 하죠. 약점을 찾고 나야 보완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기본기를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으로 가시는데 이 완성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난이도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좀 포함되어 있을 거고 실제 나오는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실제로 푼다고 생각하고 푸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를 공부할지 요거는 유형을 찾았다면 얘는 분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약한 분야가 있을 거예요.
섹션 같은 것들 아니면 뭐 그래머 부분에 내가 계속 잘 안 된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힘들다. 그러면 이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야지. 내가 잘 몰랐던 부분 찾아야죠. 그죠? 여기에서도 가야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완하는 거예요. 우리 공감 영어에서는 모의고사가 10회나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퍼주기로 계속해서 퍼주는 보통은 이제 3회 아니면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10회 포함을 해서 계속 이제 문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이 앞에도 기본 심화에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감 영어 특징은 뭐냐면 영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그것도 실전 문제에 대비하라고 쉬운 것보다는 진짜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끔 대비를 시켜주고자 해서 사실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의고사까지 10회까지 풀고 나시면 아마 이걸 다 숙지하고 있으면 웬만큼 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과외하셔도 돼요. 그 정도 하면.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다 하고 나시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바람인 건데 모의고사까지 다 풀었어. 내일 당장 시험이야.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시험 전날, 우리 공감 독해 지문에도 있는 건데 시험 전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노는 사람들. 아, 지금까지 수고했어. 아, 놀아야지. 지금 뭐 이제 공부해서 뭐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딱 하루만 더 참으시면 돼요. 시험 끝난 다음에 딱 하루만 더 참고 푸세요. 전날까지 한 뭐 며칠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시험이다. 아니면 뭐 내일 모레 당장 시험이다. 요런 기간에 뭘 하셔야 되냐면 그때 모의고사를 푸는 거 뭐 한 회 정도 남았으면 푸셔야죠. 뭐 당연히 풀어야죠. 근데 그거보다 모의고사는 조금 먼저 한 일주일 전까지 완성을 하시고 나서 그때 뭐 하냐면 며칠 남았을 때 내가 그동안 필기했던 거 보실 거예요. 필기 노트. 들어가기 전에 직전 정리 노트. 이런 거 필요하죠. 요거 제가 서비스로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개인 카페나 뭐 이런 데에다가 해서 아니면 에듀온 홈페이지나 학습 자료는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니즈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계속 뭐 커피 마실 때도 보고 정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짚어주는 거 아니면 요새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트렌드에 대한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기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제공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 피드백을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완전히 초보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부터 가시고 내가 조금 수준이 약간은 그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가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좀 해봤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 좀 심화부터 보고 싶다 하면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기출은 여러분 기출 강좌는 공감영어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입문 강좌도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고 이런 강좌는 그냥 유튜브 누르면 유튜브에서 그냥 보실 수 있는 그런 강좌 말고 진짜 노트화 시켜서 체득해 드릴 거예요. 노트화. 문제 푸는 과정 어디 봐야 되는지 공부 잘하는 친구 노트 빌려보듯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의 기초 부분은요, 그냥 여러분께 교재도 없어요. 교재도 그냥 무료로 제공해 버릴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고, 아, 내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면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베이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 보라고 했어요. 용어조차 생소한 사람, 영어 공부를 생전 처음 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 처음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시면 공무원 영어는 어휘하고 문법하고 독해를 각각 따로 문제를 내요. 독해 부분에 제가 생활 영어 집어넣어서 생각을 할게요. 생활 영어 뭐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너무 쉬워요. 차라리 독해라고 보는 게 나아. 왜냐하면 빈칸이 있고 앞뒤 문맥에 따라서 답을 하니까. 자, 뭐 어쨌든 영어를 잘하는 방법 혹은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 이걸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게 공감 영어 이 어휘예요. 뭐냐면
되게 유명한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뭐 스티븐 크라센을 비롯해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사실 언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연구를 한 자료들을 통합을 해서 그래서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계속해서 추가 연구를 하면서 예외적인 법칙이 있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은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단어를 잘 외우면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단어 자체를 외우는 건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어근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근을 이해하는 것. 어근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어떤 거, 그러니까 단어의 원리를 아는 거죠, 이건. 단어의 원리. 근데 이 단어의 원리 보면 뭐 고등학생들 보는 책 있어요. 그 뭐 어휘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사실 크게 도움 안 돼요. 그것도 그냥 외우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강좌에서는 그런 부분들 말고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수준 높은 고급 단어들이 있는데 그 고급 단어들, 공무원 영어를 준비하면서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들을 설명드리는 거야. 그 단어들의 어근, 어원, 그리고 여기에 붙는 전미어, 접두사 어떤 식으로 붙는지, 그리고 이게 붙으면 어떤 뜻이 되는지 이걸 알고 계시면 그냥 수학 시간에 조합을 하듯이 아니면 산수 할 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듯이 뭐에다 뭘 더하면 무슨 뜻, 뭐에다 뭘 더하면 무슨 뜻, 뭐가 있으면 여기다 뭘 붙이면 무슨 뜻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험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물론 아시겠지만 문제를 볼 때 어휘에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어휘가 등장을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어휘 마스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은 구문 독해랑 같이 붙여놨어요. 문법 강좌가 다른 것보다 좀 길어요. 왜냐하면 구문 독해 따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법 공부한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거 다 합쳐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문제도 또 엄청 많아. 그래서 문법하고요, 구문까지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기본 강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기초가 없는 분들이 들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독해 마스터는요. 독해는 일단 문법까지 하고 구문 독해도 다 하셨으니까 그 다 되죠. 그러고 나서 실제 문제를 푸는 방법들, 리딩 스킬적인 것들을 이론상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체득시켜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기본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웬만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만큼만 해도 사실은 7, 80점은 나와요. 정상이야. 근데 그 뒤에 이제 심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심화 단계로 가보시면 이제 실전에 해당하는 것들을 강화시키게 되겠죠. 실제 문제, 그러니까 어휘편을 이 기본으로 보시면 공감영어 이 어휘에서 기본편에서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처럼 어떤 단어가 나와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면 이제 심화 단계에서는 실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웠던 기본에서 지식을 더하고 더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전에만 필요한 좀 더 높은 수준의 단어들도 등장할 거고 이때는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이런 것들 정리가 촤라락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실전 제시, 그러니까 동의어 같은 것들이 이쪽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학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휘 문제가 또 4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통해서 볼 거예요. 기본에서도 문제는 제공되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 실전 단계에 오시면 그거보다 까다로운 문제는 어떻게 내는가 그리고 실제 문제에 기출되고 있는 작문형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또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출제자가 내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독해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에 이제 어떤 독해 문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 단계에서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긴 지문을 어떻게 소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들을 정답을 애매한 문제의 경우에 어떻게 푸는 건지 즉 킬링 파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킬링 포인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게 이제 심화 단계에서 제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본기를 다 쌓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초나 기본을 꼼꼼히 다지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절반을 할애하세요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험 기간 동안.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 풀이로 가야죠. 그죠? 문제 풀이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기출 풀면 성적 안 나와요.
처음 말고 기본기 끝난 다음에 기출을 그때 몰아서 푸세요. 이때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도움이 되는 단계가 드디어 와요. 흔히들 양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고,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요, 공무원 공부를 할 때 기출 문제를 푸실 때 그냥 9급, 그 다음에 뭐 7급 가끔 푸시고 지방직, 그리고 뭐 국가직, 여기에서만 푸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국가직 9급 문제 종류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통합돼가지고 서울시 지방직 같이 나오고 뭐 이렇게 풀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도 똑같은 국가직 9급인데 뭐 법원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아니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제가 만져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시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 많이들 푸시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냥 강좌를 듣고 그냥 문제 풀고 답만 맞추고 그렇게 끝내지는 마시고 틀린 문제 오답 위주로 보세요. 자, 기출마스터는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오답 위주로 보시라고요. 문제 풀고 나면 제가 해설은 이렇게 칠판 강의를 하는 해설도 있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태블릿 같은 데에 넣어서 보실 수 있게끔 만든 노트가 있고요. 그 노트 그냥 종이로 보고 싶으시면 그냥 인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노트를 제가 직접 필기를 해서 손글씨 노트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노트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같이 공부하는 다른 사람의 노트를 훔쳐본다? 이렇게 노트를 공유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틀린 사람은 왜 틀렸는지 알 거고, 그죠? 또 출제자가 뭘 노리고 냈는지도 알게 되겠죠.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학습을 하시고, 마지막 최종 정리를 완성 단계로 가시면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항상 이 순서대로 가셔야 되는데, 급하니까 잘 못하세요. 급하니까 막 문제부터 막 풀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것만 공부해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하시는데, 문제는요, 기출문제는 여러 개의 그 통합적인 문제가 등장을 해요. 가끔 독해 문제도 두 가지 유형을 하나로 합쳐서 낼 때가 있고, 또 문법 같은 경우에는 4개 이상, 5개 이상이 한꺼번에, 보기는 4개뿐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시 이론을 쌓기에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론 쌓고 여기서 모르는 것만 체크하면서 가셔야지 진짜 실력이 쌓여요. 그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를 할 때 제가 10회라 그랬어요. 그죠? 10회인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때는 자세히 오답 위주로 보셔도 되지만 전체적인 시간을 딱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 단계에 오시면 해설만 봐도 사실은 머릿속에 샥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이거 파이널 정리가 있을 거예요. 시험 직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지식, 출제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지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시험장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리큘럼,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 각각 필요한 자료는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 저랑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인강 같은 거는 화면으로 보시죠. 내 화면상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러지는 않겠죠.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건데, 제가 하나 조언으로 드리고 싶은 건, 강사들끼리는 혹은 이런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정으로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쏟는 시간 있죠. 시간도 내가 오늘 10시간 공부했어, 나 오늘 12시간 공부했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열정이 아니고 그 노력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10시간 공부했는데 그중에 2시간은 이렇게 뒤로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공부 잘 안 되거든요.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유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다 했는데도 그래도 잘 안 돼,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 사실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열정으로는 공부가 안 돼요. 열정으로는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노력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진짜 필요한 니즈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이 화면으로 물론 보시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그냥 1대1로 과외하는 선생님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된다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공감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성적이 쑥 올라가서 다시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추가적인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에듀온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